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옥살이를 한 50대가 억울하다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계기가 됐습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금조차 상환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11번째를 맞은 비엔날레는 미래와 꿈의 공예를 주제로 열립니다. 청주 구룡공원 1구역 전체 매입안이 시행사에 제시됐습니다. 대신 청주시가 공원시설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앞서 서울뉴스에서 보셨듯 연예인 가족 채무폭로의 시발점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노력 하나 없이 20년 넘게 도주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제천에서 이웃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잠적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재판부는 마닷의 아버지 신모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정을 숨긴 채 연대보증과 외상, 갯돈 등 채무를 늘렸고 원금을 전혀 갚지 않고 도주했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20여 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당시 원금에 가까운 금액에 불과하고 남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청하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죄진 사람은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 나는 그게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뭐 벌은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김 씨는 이미 남편이 구속된 만큼 채무 변제와 추가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씨 부부가 돈을 빌린 대상은 동창과 친인척, 주민 등 함께 지내던 이웃들. 지난 2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신 씨 부부는 논란이 지 1년 만에 뒤늦은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일체가 자신의 범행이라는 자백을 하면서 8차 화성 사건의 진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주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50대 남성은 재심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1998년 8번째 화성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수가 된 당시 20대 청년은 재판 과정부터 억울함을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20년 수감 내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네가 알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어 모르겠어. 나를 죽여놨어.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이후 빈손으로 새 삶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 50대 중반의 회사원이 된 남성은 1989년 범인으로 검거된 지 30년 만에 재심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화성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범행이라는 이춘재의 때늦은 자백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춘재 주장이 사실일 경우 과거 부실 강압 수사 비판에 직면할 경찰도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을 추가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세계 유일의 공예 분야 비엔날레인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11번째를 맞았습니다. 미래와 꿈의 공예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는 문화제조창을 비롯한 유적지와 미술관에서도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광섬유와 탄소섬유 같은 최첨단 신소재로 만든 샹들리에, 소금과 도자로 칼을 형상화한 작품, 인간의 오만을 상징하는 바벨탑을 형상화한 천사의 도시부터 1만 개의 도자 조각을 낚싯줄에 매달아 주전자와 찻잔을 형상화한 생각하는 차, 생각하는 컵까지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를 주제로 한 100여 개의 작품은 다양한 인간의 이상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It's about goals, setting goals and achieving your goals.
the efforts that you put in to get your target, to get your aim. 덴마크와 헝가리 등 해외 작가들이 만든 공예품은 고유한 문화와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종이로 만든 석고상으로 조각이 위아래로 늘어나는 일명 늘어나는 조각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생각했는 이상으로 아주 뛰어나다. 꿈을 찾아가고 마음에 있는 가슴을 와닿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아주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11번째를 맞은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36개국 1,200여 명의 작가가 만든 작품 2,000점이 전시됐습니다. 국내외 유망 작가의 실험 정신과 전통을 융합해 세계 유일 공예 분야 전문 비엔날레의 위상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뜻한 어떤 산책길을 걷는 기분으로 전시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전이 5개고요. 특별전이 3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장소마다 몽이도원이 가지고 있는 꿈들을 특히 문화제조창뿐만 아니라 정북동 토성과 청주 향교 같은 지역 유적지와 문화공간 5곳에도 각종 공예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작품 자체가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는 게 아닌 지역 주민과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소통의 장으로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인근 7개 박물관과 미술관도 함께 비엔날레에 참여해 전시회장 사이를 연결하는 투어버스도 운영됩니다. 전 세계 공예 작품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청주 일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일단 태풍의 영향으로 충주댐의 가뭄이 해소됐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의 가뭄 상황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정상적으로 용수 공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댐의 현재 수위는 137.04m를 기록 중이고 저수율은 69.8%에 이릅니다. 정부는 충주댐 유역에서 가뭄이 심해지자 지난 7월 13일 가뭄 관심 단계로 지정하고 방류량을 줄여왔습니다. 가칭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SK건설과 토우건설이 3,200억 원을 투입하는 산업단지는 괴산군 일원에 177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SK건설은 지역 자재 구매, 지역 및 우선 채용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청주 민관 거버넌스의 구룡공원 대책이 확정된 가운데 시행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시행사는 다음 주쯤 답변을 내놓을 예정인데 수익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당초 청주 구룡공원 1구역 내 1단지 개발을 최종안으로 내놓았던 청주 민관 거버넌스. 그러나 1구역 개발 가능 지역이 한 단지로 축소되면서 시행사도 공원 전체 매입은 어렵다고 못 박으며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민관 거버넌스는 시행사가 1구역 전체를 매입하도록 하기 위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원시설 공사비로 책정된 금액을 모두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고 추후 공원시설 공사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며 즉 시행사가 공원시설 공사비 100억 원을 모두 토지 매입비로 써서 구룡공원 1구역 전체를 매입해달라는 것입니다. 대신 해당 공원시설 조성은 추후 청주시가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시행사는 현재 건축, 교통 등 설계를 검토하며 수익성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답변을 내긴 어렵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버넌스는 이 제안을 시행사가 받아들이면 구룡공원 전체 중 95%를 보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구역을 시행사가 전체 매입하면 구룡공원 매입 예산 500억 원으로 2구역 내 일부를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는 지주협약을 통해 임차해 향후 매입하는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주들이 구룡공원 출입 제한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토지주들과 협의점을 찾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기본 원칙을 매입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1구역과 2구역을 그렇게 좀 방향을 정한 것이라서 토지주분들하고도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 많이 좀 서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시행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시행사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청주시는 시행사가 다음 주 내에는 수용 가능성을 밝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제천 금수산에서 70대 노인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천시 수산면 금수산 얼음골 인근에서 70살 이모 씨가 15m 아래로 추락해 소방 헬기로 긴급 이송됐지만 병원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버섯을 따던 이 씨가 발을 헛디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지역개발 디자인 연구센터가 올해도 지역 디자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충주시청 로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옛 와이키키 호텔 리모델링과 옛 예비군 훈련장 활용 테마파크 사격장 조성, 충주 문화회관 리노베이션, 탄금호 경관 전망대 조성 등 11건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건국대와 충주시가 관악 협력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개발 디자인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115건이 제안됐고 칠금동 행복마을 문화특구 등 13건이 실제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14번째를 맞은 괴산 청천 환경문화축제가 오는 11일에 열립니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투쟁의 역사와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